자, 많은 분들이 김사부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극강의 연기력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 분자 한석규 씨의 인생 캐릭터입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이쪽으로. 네, 이번 시즌2에서는 방황하고 고민하는 청춘들의 스승인 김사부의 영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성경 씨 무대로 모실게요. 자, 이성경 씨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엘리트로 쉐을 밟은 홍보외과 펠로우 2년차 서은재 역을 맡았습니다. 네, 성공밖에 몰랐던 1등주의 서은재가 스승 김사부를 만나서 성장하는 청춘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왼쪽 한번 봐주실까요? 네, 성경씨 사진 촬영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우석씨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극중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서전이 된 타고난 수술 천재, 외과 펠로우 2년차 서우진 역을 맡았습니다. 그간 여러 작품을 통해서 팔색조 매력을 드러내며 열심히 사로잡고 있는 배우인데요. 이번에는 아픔을 극복하고 또 참된 의사로 거듭나는 진정성 있는 캐릭터입니다. 원하는 포즈가 있으신가 봐요. 네, 사진 촬영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경씨 모시겠습니다. 자, 시즌1에 이어서 돌담병원의 수간호사 오명식 역을 맡았는데요. 엄격하고 무섭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수간호사 역할입니다. 네. 자, 진경씨 사진 촬영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원희씨 모셔볼까요? 자, 돌담병원 행정실장 장기태 역을 맡았는데요. 유쾌함과 감초 같은 매력을 이번 드라마에서도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민재 씨 모시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자, 시즌1에 이어서 책임감 강하고 또 정의로우며 마음까지 뜨거운 간호사 박은탕 역을 맡았습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가운데요. 자, 민재씨 사진 촬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나무씨 모시겠습니다. 네. 자, 낭만다터 김사부 출연 이후에 친애하는 판사님께 배가 문제 등 굵직한 드라마의 이름을 올리는 등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배우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정임수 역을 맡았는데요. 극중 김사부와 돌담병원을 지킨 지 3년이 된 윤나무 씨의 캐릭터에는 어떤 변화가 닥칠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사진 촬영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원 씨 모시겠습니다. 네, 김사부와 대립하게 되는 캐릭터 박민국 역을 맡았는데요. 김사부를 넘어서기 위해서 돌담병원에 새롭게 오게 된 김주원 씨는 김사부의 카리스마의 던전을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포즈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캐릭터에 딱 맞는 포즈를 보여주시네요.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동욱 씨 모시겠습니다. 네, 돌담병원에 온 정형외과 전문의 배문정 역을 맡았습니다. 극 중에서 뼈를 너무 좋아해서 뼈쌤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뼈 덕후를 변신한 신동욱 씨의 엉뚱한 매력을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진 촬영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주현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산병원의 파견 근무원 전공의 4년차 윤아름 역을 맡았습니다. 특유의 해맑음으로 불산병원을 한 번 더 웃게 만드는 에너자이저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요. 소주현 씨가 보여줄 에너지 넘치고 귀여운 모습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소주현 씨도 사진 촬영 마치겠습니다. 자, 한 분씩 사진 촬영을 마쳤고요. 그룹샷을 좀 가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한석규 씨, 이성경 씨, 그리고 안효섭 씨. 네. 김사부 한석규 씨와 또 그의 새로운 두 제자, 이성경, 안효섭 씨입니다. 이번 드라마의 소재인가요? 사부와 제자 간의 끈끈한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가운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실까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둘담 함께 찍어볼게요. 한석규 씨, 진경 씨, 바쁘십니다, 오늘. 임원희 씨, 김민재 씨, 윤남우 씨. 네. 이제는 돌담병원의 옛 멤버들인데요. 시즌 1에 이어서 다시 뭉치게 됐습니다. 자, 5분 오른쪽 한번 봐주실까요? 네, 그리고 왼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워낙 함께한 호흡들이 있으셔서. 네, 구둘담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경 씨, 안유섭 씨, 김주원 씨, 신동욱 씨, 소주현 씨 함께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낭만닥터 김사부2에 새롭게 합류한 신멤버들입니다. 네, 준비하신 포즈가 있나요? 가운데 먼저 갈까요? 이번 멤버들의 합이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요. 젊은 에너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한번 다 같이 봐주실까요? 네, 오른쪽 사진 촬영할게요. 신동욱 씨 하신 건가요? 안 하셨죠? 네, 왼쪽 한번 볼까요? 제작진에서 일반적인 포즈 하나만 부탁드린다고, 네, 멋진 모습으로 또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신돌담 계시고요. 구돌담 함께 10분이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모여주시면 사진이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나요? 네, 좀 모여주셔야지 앵글에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실까요? 네, 뒤쪽에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독님을 무대로 모시고 같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유인식 감독님과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먼저 봐주실까요? 자, 기존의 밤 10시 때가 아닌 20분 빠른 밤 9시 40분에 방송이 됩니다. 자, 좀 더 가운데로, 네, 좀 모여주셔야 감독님의 기습으로,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감독님도. 네, 저희가 시간대를 옮겼기 때문에 피켓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피켓을 배우분들이 들어주시면 네, 피켓을 들고 마지막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가운데 와주실까요? 9시 40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 연출을 맡은 유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낭만닥터 김사부 1시즌을 마치고 나서 만드는 동안에는 분주해서 잘 몰랐다가 끝나고 나서 두고두고 알게 됐던 것이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사랑을 해주셨고 그 애정이 시간이 지나는데도 계속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즌 1을 끝나고 나서 저희끼리 반 농담으로 강은경 작가님이랑 저랑 메디칼 드라마는 이제 다시는 못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낭만닥터 2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저희도 무엇보다도 만드는 과정이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서 혹시 저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배우분들 생각이 괜찮다면 해볼까 하고 접근을 했는데 한석규 형님을 비롯한 불담병원 식구들 모두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근데 사실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는 시즌 1을 그리워해 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끼리 만들었습니다. 물론 만들고 나서 생각이 났죠. 역시 메디컬 드라마 힘들고. 그렇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시즌 1 때 느꼈던 어떤 그런 따뜻함 그리고 돌담병원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이 좋은 느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길 바랍니다. 네, 감독님의 작품은 김사부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들이 재밌었기 때문에 김사부 2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분씩 그 캐릭터 소개 짧게 들어볼까요? 제가 할까요? 아니면 배우분들께 부탁해도 될까요, 네. 감독님? 캐릭터 소개 김사부에서 김사부, 또 부영주 한석규입니다. 네. 일단 기쁩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주제, 좋은 소재의 드라마 이번 때 너무 좋았었거든요. 이 전체 팀 원들과의 어떤 그래서 헤어질 때 정말 섭섭했고 늘 보고 싶었고 다시 한번 또 이런 기회 주셔서 그리고 또 이런 무대 마련돼서 굉장히 기쁘고 하여튼 잘 마무리해서 좋은 이야기를 시청자분들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돌담병원의 수강의사이자 김사부의 오른팔 안방 라인인 오명신 역의 진경입니다. 네, 다시 오명신이라는 역할을 다시 3년 후에 다시 하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근데 또 막상 촬영장에 가봤더니 그냥 낭만닥터 원 이어서 찍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난 느낌도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울림이 큰 드라마를 다시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도터 김사부에서 행정실장 역을 장기태 역을 맡은 임원입니다. 장기태라는 역할은 낭만과 현실 사이에서 또 조율을 해주는 그런 역할과 또 여러 가지 재미적인 요소를 하고 있는 역할이고요. 3년 만에 다시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박은탕 역할을 맡고 있는 김민재입니다. 시즌2를 3년 만에 다시 하게 돼서 저로서는 너무나 뜻깊고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쁘게 오늘 봐주시고요. 오늘 9시 40분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돌담병원의 응급실의 뺀질이었다가 터줏대감이 된 응급의학과 전문의 정인수 역할을 맡은 윤남우라고 합니다. 올 겨울도 2020년도 낭만닥터 김사부 투어 아주 행복하고 따뜻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연 씨도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낭만닥터 김사부 2에서 돌담병원으로 파견 근무 내려온 응급의학과 전공의 4년차 이나름 역을 맡은 소지연입니다. 시즌 1을 재밌게 본 시청자로서 시즌 2에 새롭게 합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만닥터 김사부 2에서 공부가 취미이자 개인기 사운드 역을 맡았습니다. 정말 지금 의욕도 넘치고 서툰 것도 많아서 또 실수도 많고 하면서 성장하는 우리 청춘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사부님과 이 돌담병원을 만나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거대병원 GS 박민공 역을 맡은 배우 김주환입니다. 제 역할은 김사부와는 너무나 상반된 의사로서의 신념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립각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에 합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더 열심히 촬영해서 감동스러운 드라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낭만적인 뼈덕후를 맡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 신동욱입니다. 드라마를 보신 배우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드라마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한테도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연하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참여하고 나니까 열렬히 하고 싶었는데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구돌담의 우리 멤버들이 너무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마음 편하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시청자분들께 그대로 전달돼서 저희를 열렬히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니컬하고 행복을 믿지 않는 GS 2년차 서우진 역할을 맡은 안효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또한 돌담병원에 같이 입성하게 됐는데요. 우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좀 못했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메디컬 드라마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만닥터 김사부 2가 좀 차별화된 점, 특별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다른 메디컬 드라마와 저희 낭만닥터는
병원 바깥의 얘기를 우리 김사부에서는 좀 그래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직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병원 내의 어떤 뭐 그런 일들을 다른 메디컬 드라마에서 좀 다룬 편이라면 저희들은 좀 더 넓게 사람 그리고 환자와 하여튼 우리 의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의사와 의사들을 통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젊은 이 돌담병원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관계 그리고 또 여러 환자분들을 통해서 지금 2012년 현대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을 조금 은유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점이 다른 메디컬 드라마와 우리 김석과 좀 다른 점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청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성장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있네요. 안 볼 수가 없는 드라마네요. 또 노화가 되는 김석은 점점 더 그런 것도 담겨 있나요? 농담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시작을 했으니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라고 합니다. 저 한석규 의원님께 질문 있는데요. 보니까 소개 자료를 보니까 한국형 응급외상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 고군분투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재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실존 인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그 실존 인물의 스토리를 좀 참고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번에 이제 출연진을 보니까 조금 더 젊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시즌 1과 비교해서 촬영하시면서 가장 좀 다르게 느끼셨던 거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응급요해상센터 문제는 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지금 정착이 되고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뭐 그리고 말씀하신 의사 선생님이 정말 고군분투하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발전이 되고 정착까지는 제가 아직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그러길 바라고 있지만 또 현실적인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하여튼 조금씩 근데 뭐든지 하여튼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좋은 뭐 그런 시스템으로 정착되리라고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젊어진 너희들 젊네? 네, 농담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식구들, 아픈 청춘, 이 두 후배들을 통해서 돌담병원이다. 그리고 김사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뭐 의사관, 인생관. 아마 김사부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이 그걸 겁니다. 도대체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대사도 그런 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 건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뭐 이런 굉장히 좀 화두와 같은 그런 질문들인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드라마라서 김석은은 이 드라마의 장점이고, 또 아마 그런 이야기를 다뤄지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저한테 질문 그만해 주세요. 저 마이크 잡으면 한참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네. 네, 앞쪽에 전달해 주시면 네, 저는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입니다. 저는 한석규 씨에게 질문하지 않고 유인식 감독한테 질문할게요. 조금 이제 처음에 그 한석규 씨 이야기한 거에 이연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즌 1을 보면은 아까 그 병원 안뿐만 아니라 밭하고도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좀 장르물에서 좀 독특한, 의학 장르물에서 좀 독특한 면이 이제 그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대사, 시즌 1에 저는 잊지 못하는 대사가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라는 그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픈 사람들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도 많이 아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절묘했던 것 같은데, 지금 기획 의도를 보니까 혐오의식이라고 서로 이렇게 막 양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싸우는 식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회하고 조금 더 확장해서 이 돌담에서 일어나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걸 좀 확장시킬 때 어떤 의미가 있고 좀 어떤 점에 더 주안점을 주셨는지 그 작가님하고 아마 많은 대화를 하시는 걸로 아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참 어렵지만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돌담병원이라는 곳이 사실 이제 실존하기 힘든 병원이에요. 이 병원에 있는 김사부를 비롯한 이 의료진들 모두 다 아마 이렇게 들어오는 모든 환자들을 받지 않고 와닿지 않고 그리고 몸이 부서져가고 일을 하고 이렇게 배겨나기 힘든 세상이죠. 그래서 이게 돌담병원이라는 곳이 어딘가에 있으면 좋겠는 병원이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낭만주의자들인 게 맞는데, 시즌2가 되면서 이제 시간도 한 3년 정도 더 흘렀고, 어쩔 수 없이 이 돌담병원에도 거대 병원에서 밀고 내려오는 어떤 압박,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환자들, 새로 충원된 의사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변화의 물결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병원 안에서도 역시 병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시스템에서 오는 애로사항과 그런 것들이 이제 이들이 계속 본인들의 낭만, 본인들의 신념, 바람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 나가고 어떤 해법을 낼 것인가까지는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한 드라마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다만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이 필사적으로 드라마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메시지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병원 바깥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다 다룰 수도 없고, 그건 저희 드라마의 본령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직업인들의 고민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연기 호흡 어땠는지 좀 들어볼까요? 한 분씩 대답해 주시면. 네,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성경 씨와 처음으로 호흡을 해보는데요. 일단 성경 씨는 에너지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약간 에너자이저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그 에너지로 인해 저 또한 연기를 함으로써도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되게 편해요. 같이 연기하면 편하고, 제가 연기한 게 기억이 잘 안 나고, 선배님이 말씀해 주시길 그런 연기가 제일 좋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되게 즐겁게 잘 맞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 씨도? 고마워요. 최고의 칭찬을 받은 것 같은데, 효섭 씨는 옆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돼요. 정말 집중하고 정말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효섭 씨가 표현했던 우진이와 두 번째 만났을 때, 전체 리딩 때, 촬영 때, 그때마다 너무 많이 달라진 정말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보고 놀랄 정도였고요. 좋은 자극을 주고 또 좋은 호흡을 맞춰주는 좋은 파트너인 것 같아서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더 큰 칭찬을 해주신 것 같아요. 효섭 씨에게. 자, 기자분들 질문 받아볼게요. 옆쪽으로 적어드릴게요. 네, 저기 수원 윤여정입니다. 안혜석 씨랑 이성경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시즌 1이 워낙 잘 되기도 했고, 지금 다른 배우분들은 다 거의 대부분 다 시즌 1에서 계속
그대로 가서 시청자분들한테는 그 구성을 되게 익숙해서 새로 들어가는 배우로서 좀 부담감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을 좀 끌려서 출연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김사부의 이야기에 있어서 시청자들이 이제 김사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는 것처럼 그 안에서는 이제 두 분이 청춘으로서 좀 배우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좀 캐릭터로서 어떤 성장을 이루는지, 그리고 배우로서는 또 어떤 걸 배우고 있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즌 1을 떠나서 두 분이 작품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 또한 시즌 1의 애청자로서 부담이 갔던 거는 네,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담을 갖고 촬영하다 보면 제 몸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담을 좀 열정으로 승화시키고 어차피 과거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최대한 열심히 잘 연기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나세요. 배우로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어떤 걸 좀 배우고 있는지. 일단 배우로서는 한석규 선배님한테 정말 너무너무 많은 배움을 받고 있고요. 제 멘토입니다. 선배님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약간 혼자만 짝사랑 같은 건데요. 연기를 임해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알려주시고 그냥 선배님의 말을 듣고 있으면 배울 게 너무나 많고 그냥 웃음이 절로 나요. 그래서 선배님이랑 같이 연기하는 게 너무 즐겁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처음 다 같이 모였을 때 돌담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신인 돌담 멤버들한테 제일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 부담 갖지만 즐겁게 편안하게 였어요. 어떤 부담을 안고 왔을지를 아마 걱정하시고 미리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진짜 돌담병원 못지않게 실제로 선배님들도 너무 따뜻하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고 일단 너무 명불허전 최고의 멤버들이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대본도 너무 좋았고 함께하는 선배님들도 너무 함께 작업하고 싶었고요. 캐릭터가 우진이와 이제 은재라는 캐릭터가 이 돌담에서 성장하고 배워나가면서 제대로 갖춰져가는 제대로 된 의사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만들어져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족하지만 돌담에서 이 낭만닥터 김사부 2를 통해서 이 캐릭터와 함께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색깔로 분명 더 멋진 드라마가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방마님의 역할을 해주셨는데 김경 씨가 생각하시는 캐릭터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오명 씨는 김사부의 오른팔이자 어떤 가치관적인 면에서 김사부와 같이 하는 동지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또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김사부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뭐니 해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버리는 그녀의 그 용기와 담대함, 이런 것이 매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약간 시원시원함에 시청자 그리고 팬분들이 반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또 기자님들의 질문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예능에서도 맹활약을 펼치고 계신데 시즌 1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이번에도 그런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지하게 했는데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번에도 굉장히 진지하게 해서 더 재밌을 것 같고 또 저뿐만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또 수쌤, 진경 씨랑 또 케미가 이 편에도 재밌었잖아요. 시즌2에도 강해지셨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지셨고 더 시험해지셔가지고 진경 씨가요? 예, 네. 시즌 1에 비해서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진짜 뭘 말릴 때도 이게 힘이 딸려요, 제가. 그런 재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캠은 아마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한석규 씨, 본인의 실제 모습과 김사부 캐릭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슷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님들 저를 좀 봐주시죠. 지금 기사를 쓰시네요. 동감입니다. 바로 기사가 나가야 되니까. 아니, 얼마 전에 천문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마감이, 저는 그날 기사는 그날 저녁 때까지만 마감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흉진한 질문했다가, 이렇게 지금 빠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놀랐거든요. 네. 이거 지금 기사는 오늘 저녁까지만 하면 되나 보다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수고 저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하여튼 조금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거의 부연 설명을 꼭 항상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메디컬 드라마니까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예요. 네, 이 환자 저 환자 이렇게 아픈 사람 저렇게 아픈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거를 한 분 한 분 고쳐나가는 그런 게 이제 김사부의 가장 큰 에피소드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몸을 다친 분들이지만 그 이전에 마음을 다친 사람들. 네, 우리 현대인들은 전부 지금 마음을 다치는 사람들 두성이죠. 그래서 김사부는 바로 그런 점, 서로 이렇게, 근데 그게 고친다라기보다는, 그리고 완치시킨다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마음이 닫혀 있구나. 닫혔다. 그러니까 크로즈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아니면 뭐 사람, 이런 거를 도대체 우리가 왜 닫혔나.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지금은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왜 다쳤고, 이 다친 마음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아마 그런 좀, 조금은 제가 너무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한 지금 시대, 네, 뭐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김사부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점, 아마 원 때도 아마 분명히 그런 점 때문에 많은 공감을 하셨을 테고, 그렇지만 3년 후에 지금은 과연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나아졌나 생각해보면 또 조금 답답하죠. 그래서 김사부2가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되는 이유는 바로 그 점이 가장 중요한 듯 싶습니다. 원 때 뭐 잘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쓱 한번 뽑아먹자. 이런 마음은 진짜 저희 전역은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조차 했으니까. 네, 제작됐을 때 우리 그런 마음이면 안 된다. 감독님 포함해서 뭐 작가님 포함해서 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한번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 이래서 출발을 하게 됐고, 네, 하여튼 진솔하게 겸손하게 한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소리를 해야지. 하다 보니까 질문을 다 까먹었네요. 아니, 충분합니다. 이걸로 충분히 들은 네. 것 같아요. 좋습니다. 기자님들, 네, 저희 한 3질문만 더 받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포켓뉴스 임세영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요. 이게 이번부터 20분 확대 편성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60분 주 2회 방송도 사실 제작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20분씩이나 늘어나면 좀 이제 제작진에서도 그만큼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촬영 환경이나 그런 것들은 20분 편성으로 좀 부담 없으신지, 그렇게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힘들죠. 시간이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제작해야 될 분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되는 미션을 모두가 수행을 해야 되는 시대니까 아마 다른 모든 제작진들도 다 지금 여기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희는 90% 정도 스튜디오에서
참 다행히 겨울 드라마로서는 참 다행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메디컬 드라마라서 힘든 면은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이동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밀도 있게 주어진 시간 안에 촬영을 해나가고 이제 손발이 많이 맞아 들어가서 예, 그 시즌 1 때처럼 스태프들은 반 의료인이 돼가고 예, 의료 자문 하시는 분들은 반 스텝이 돼가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드리자면 그만큼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모두들 힘들 거예요. 그 휴식 시간이 이제 그 식사 시간을 준수하지만 그동안에 굉장한 밀도 있는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모든 팀들이 힘든 만큼 저희 팀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끝까지 이런 페이스로만 잘 가면 미션 클리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문지연이라고 하고요. 배우분들께 다시 질문 드릴 건데, 먼저 감독님께는 시즌 1이 일단 너무 높은 시청률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즌 2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더 엄격해지고 그랬을 텐데, 또 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하나 꼽아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구 돌담 멤버들이 같이 하나씩 차별점을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 1보다 좀 조금 더 나아진 점. 그리고 시즌 돌담 멤버들께서는 좀 이게 새롭게 합류를 하셨는데 여기서 좀 어떤 역할을 해주시고 싶은지 궁금하고 시즌 1에서는 약간 강렬한 키스씬이 한 2번 정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두 분께 약간 그런 좀 시청자들이 기대를 좀 해봐도 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 시즌 1에 그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막상 시즌 2를 만들려고 하니까 부담이 정말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큰 부담을 안고 있죠. 근데 시청률적인 면은 이제 그 시청 환경도 너무 많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 시즌 1 때와 같은 숫자나 그런 영광을 기대했다면 시즌 2는 부담스러워서 시작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그런 수치보다도 시즌 1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그 공기, 그 분위기, 그리고 그 정감, 이런 것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그 돌담병원 그 세트에 있었던 모든 소품들을, 소품팀이 창고 6-7개를 뒤져서 그대로 찾아오고, 없으면 다시 제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업그레이드 할 것들은 업그레이드 하고, 그리고 이제 구돌담 멤버분들은 시즌 1 때의 그 캐릭터, 그 분위기와 그분들의 느낌을 다시 소환하느라고 굉장히 이제 애를 쓰셨고, 아무래도 새 식구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고민들과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시즌 1 때의 그 분위기에 새로운 공기가 들어온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간단하겠습니다. 차은재와 서우진이라는 캐릭터가 처음으로 돌담에 와서 적응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면서 의심도 했다가 받아들여지는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여기 돌담에 들어와서 돌담을 정말 기다려주셨던 많은 분들은 작품을 보시면 너무 반가워하실 거고요. 또 저희와 함께 처음 돌담을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같이 이렇게 적응해가는 모습을 응원해주시고 함께 또 적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냥 그 캐릭터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채웠던 것 같아요. 시즌 1과 2의 차이점이나 뭐 장점에 대해서 그 질문을 빌미로 제 캐릭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우진이라는 친구는요, 고난한 정말 역경을 거쳐오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상처도 많고 세상에 대한 벽도 아주 두껍고 이런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가 성장하는 과정이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아마
우진이만큼이나 힘드신 분도 계실 거고, 실제로. 우진이보다 덜 힘드신 분도 계실 거고, 아무튼 간에 사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진이와 같이, 우진이를 보면서 좀 공감을 하면서 같이 위로가 되고, 좀 치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키스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분위기는 사뭇 다르겠지만 못지않게 예쁜 키스신이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나올 것 같아요. 네, 원과 좀 달랐던 점이 있을까요? 뭐 촬영 현장이라든지 투의 느낌은 어떻게 다를까요? 전체적으로요. 네. 모르죠. 아직. 그 시즌 1도 했고 시즌 2를 찍고 있는데요. 시즌 1을 저희 걱정이 좀 많이 됐었는데 시즌 2의 대본을 읽는 순간에 똑같은 패턴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읽는 순간 그게 머릿속에서 팍 깨져버렸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재밌는 만큼 이거 정말 찍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저희 고생하고 찍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쪽적으로 얘기하면 더 압축되고 더 세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캐릭터들도 마찬가지고 등장 하나도 그냥 등장하는 법이 없고 제 첫 등장이 편집 안 됐으면 좀 웃기게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뭐 하는 평범한 게 없고 시즌 1과 제리에서 또 새로운 인물들, 선생님들이 또 언제 와 있지 않을 정도로 착 달라붙어서 아주 저희가 잘 어울려서 아마 더 큰 재미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원 때보다 훨씬 이 구 식구들은 친숙하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여유롭고 저 자신도 좀 더 많이 릴렉스 된 상태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본이 정말 원도 좋았지만 너무 강은경 작가님의 필력이 그 에피소드 한 에피소드마다 정말 눈을 뗄 수 없게 너무 재밌고 김사부가 뭐 예를 들면 글쎄요 사회가 바위라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시는 격인데 김사부의 그 고민의 깊이가 1보다 낭만닥터 1보다 훨씬 더 깊어져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김사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아마 여러분들 낭만닥터 1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아마 훨씬 감동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드라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매력 어필의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감독님 먼저 갈까요? 네. 낭만닥터 김사부를 사랑해 주셨던 모든 분들이 사랑하셨던 바로 그 이유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썼습니다. 아마 좋아하셨던 분들은 그 이후로 더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그리고 메디컬 드라마이지만 아주 다채로운 볼거리 그리고 전문적인 처치 과정이나 수술 과정이나 모두들 박진감 있게 원보다 더 박진감 있게 담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올라와서 보셨겠지만 저희 배우들 정말 느낌이 좋거든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배우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얘기 들으면서 혼자 생각났던 점은
아픈 청춘을 연기하는 친구들이 이제 저희 젊은 후배 연기자들이란 말이에요. 효소리, 성경이, 문제, 빙국이 이런 친구들이 들어왔죠. 촬영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담을 많이, 사담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뭐라고 할까나 잡담 같은 거죠. 하지만 그 잡담은 굉장히 중요한 잡담이에요. 어떻게 하다 여기서가 됐냐, 뭐 이러고.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우리 저 효소리와 민재 이 친구들은 요즘 우리 연기자의 그 코스가 조금은 제때와는 분명히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근데 그 친구들의 그 청소년기의 그 합숙소 생활을 제가 이제 몰랐죠. 그러다 그걸 제가 질문하고 알게 되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 친구 후배들이 한 중고등학교의 시절을 제가 듣기에는 꼭 그 사회적 문제가 됐던 다단계의 합숙소 생활과 지금 배웠구나. 제가 느낀 충격은 그랬습니다. 네, 뭐 반지 앞방에서 뭐 7명이 같이 지낸다거나 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배운다거나. 그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네, 저희 중고등학교 때 생활하면 이 친구 이 후배들 자체가 아픈 청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픈 청춘을 연기하는 우리 연기자 후배들 자체가 아픈 청춘이야. 제 저희 20대 연기를 지망했던 그때도 저도 아픈 청춘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서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을 보면 마음 다치지 않게 그런 말을 뭐 저는 자꾸 그런 얘기하면 어렵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려고 너무 스스로를 긁지 마라. 이 연기자라는 일 자체가 너무나 자학적인 일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하여튼 그 김사부의 주제는 뭐 아까 말한 뭐 사회의 아픔에 대한 얘기 그리고 병원 내에서는 뭐 선배와 후배, 경험자와 비경험자 뭐 이런 젊은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이러지만 김사부에서는 그거를 주제로 다루지만 연기하고 있는 내에서도 병원 내에서 우리 실제적으로 이런 선후배 관계에서 저는 그런 점까지도 왜냐하면 연기하는 사람이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연기자가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캐릭터를 창조했건 간에 결국은 내가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 자체가 우리 후배들이 이 드라마 통해서 어떤 캐릭터 창조도 좋지만 그 본인의 액터라는 이 본인의 그 일 자체도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거듭나는 그리고 어떤 뭐 분명히 아픔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덮어지고 그런 자리에 작품이 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또 딴소리 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마지막에 드네요. 네, 배우분들도 연기하면서 치유하시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성경 씨, 우리 관전 포인트. 이 드라마를 꼭 봐야 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요. 사실 공감을 받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의 가족 이야기든, 뭐 커가는 청춘 이야기든, 또 사부님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든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 아픔과 살아가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메디컬 드라마지만 진짜 아까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뿐만 아닌 마음 그리고 가정 안에서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감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같이 마음이 치유되시고 위로되시고 또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섭 씨도요. 네, 너무 다 의미심장하셔서 간단하게 뭐 집에서 편히 거실에서 가족과 다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휴먼 드라마니까요. 네, 그게 관전 포인트. 좋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드라마다. 네, 그렇습니다. 진경 씨도?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원 내에서의 스토리가 가지만 또 우리 이 드라마는 얘기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 에피소드마다 또 그때마다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정말 그분들의 정말 호연을 볼 수 있고 그 스토리들에 담겨져 있는 그 감동과 그 내용들이 너무나 울림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매번 그 에피소드를 접하실 때마다 사실은 그 에피소드가 나올 때는 그분들이 주인공이고 저희는 이렇게 제 3자 입장에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을 감상하실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임원희 씨가 짚어주신 포인트는 뭘까요? 네, 돌담병원을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네. 돌담병원에 가면 왠지 그냥 치유해줄 것 같고 모든 게 나을 것 같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돌담병원 식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한 위로와 더한 재미, 더한 따뜻함을 줄 테니까 그게 아마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쯤에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